흔히 권력은 소리 없이 움직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날 아침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벌어진 장면은 조용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세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공간을 향해 한 인물이 발걸음을 옮겼고 그 순간부터 많은 질문이 태어났다. 왜 지금이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이 물음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한 채 우리 앞에 남아있다. 그 주인공은 호텔 신라 사장이자 한국 재계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불리는 이부진 회장이었다. 공식 일정도 수행 인력도 없이 홀로 도착한 그녀의 방문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목적지였다. 그곳은 대중에게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박서진의 집이었다.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으로만 알려진 한 예술가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최고 수준의 권력이 조용히 들어선 순간이었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무대 위에서 그는 노래로 이야기를 만들고 감정으로 사람들을 움직여왔다. 수많은 박수와 환호 속에서 그는 늘 관객과 마주 서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조명이 아닌 햇빛 아래에서 드러난 그의 공간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무대 밖의 박서진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이부진 회장의 방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설명되기에는 너무 무거운 선택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상징과 판단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사적인 시간을 들여 한 예술가의 집을 찾았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물음을 낳는다. 이것은 외유일까 관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일까? 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만들고 있다. 그날의 장면을 지켜본 이웃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전했다. 특별한 소란도 과장된 움직임도 없었지만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조용한 공간에 흐르던 일상의 리듬이 잠시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마치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숨 고르기처럼 말이다. 그 짧은 정적은 오래 기억될 만한 인상을 남겼다. 우리는 흔히 예술가의 가치를 무대 위 성과로만 판단한다. 그러나 때로는 무대가 내려간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다. 박서진의 집이라는 공간은 그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처럼 느껴졌다. 이부진 회장의 발걸음은 그 창 앞에서 잠시 멈춰선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을까? 노래일까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가치였을까? 이 질문은 아직 열려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방문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다. 공식 발표도 예고 기사도 없었다. 다만 일정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한 방문이 조용히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부진 회장이 박서진의 집을 찾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 짧은 만남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의 맥락을 가진 사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박서진은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예술가다. 그는 화려한 배경보다 과정으로 기억되는 인물이다. 지역 무대에서 시작해 수많은 시간을 노래로 채워왔고 그 축적된 시간은 그의 목소리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의 음악에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 보인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러한 이미지는 단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선택과 반복 속에서 형성된 결과다. 이부진 회장이 이 같은 예술가의 공간을 직접 찾았다는 사실은 여러 층위의 해석을 낳는다. 그녀는 기업 경영자이자 문화 산업 전반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호텔과 유통을 넘어 문화와 예술의 가치가 어떻게 사회에 스며드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다. 그런 그녀가 특정 예술가의 집을 선택했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방문이 이루어진 장소는 박서진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공간이다. 무대에서 내려온 뒤 숨을 고르고 다음을 준비하는 자리다. 이곳에는 박수도 조명도 없다.
대신 반복된 연습과 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다. 그 공간은 한 예술가가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간을 외부에 드러내는 일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다. 그날의 방문이 특별했던 이유는 형식이 아니라 태도에 있었다. 이부진 회장은 수행 인력 없이 조용히 도착했고 짧지 않은 시간을 머문 뒤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떠났다. 사진도 메시지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 침묵은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했다. 말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더 많은 의미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문학의 관계자들은 이 만남을 하나의 상징으로 바라본다. 대중 예술이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문화자산으로 인식되는 흐름 속에서 박서진이라는 인물은 흥미로운 사례로 떠오른다. 그는 거창한 선언 없이도 많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왔다. 그 힘은 숫자로 환산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이부진 회장이 선택한 방문이라는 행위는 그 힘을 확인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것은 보고서나 통계로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이다. 특히 예술가의 경우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태도는 실제 공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박서진의 집은 그런 의미에서 그의 예술 세계가 응축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만남을 둘러싼 여러 해석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 방문은 단순한 친분이나 의뢰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일정과 효율을 중시하는 인물이 시간을 들여 선택한 행보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간다. 무엇이 이 만남을 가능하게 했는가? 어떤 계기와 맥락이 이부진 회장을 박서진의 공간으로 이끌었는가? 표면에 드러난 정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 깊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만남의 의미는 점점 다른 결로 읽히기 시작했다. 단순한 방문이라는 표면 아래에는 박서진이라는 인물이 걸어온 시간과 그가 선택해온 태도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언제나 중심에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늘 조용한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기억했지만 그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침묵은 쉽게 보지 못했다. 박서진의 여정에는 늘 선택의 갈림길이 존재했다. 빠른 성공을 택할 수도 있었고 더 화려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속도를 늦추는 길을 택했다. 무대를 늘려가는 대신 무게를 더했고 노출을 늘리는 대신 밀도를 높였다. 이 선택은 당장의 주목을 줄였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신뢰를 만들어냈다. 이부진 회장이 박서진의 집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문화계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반복되었다.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곧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다. 박서진은 이미 충분히 알려진 인물인데 왜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 주목받아야 했는가라는 물음이었다. 그 답은 숫자나 기록이 아닌 장면 속에 숨어 있었다. 그날의 만남에서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오히려 말보다 침묵이 더 길었다고 한다. 박서진은 자신의 공간을 설명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었고 이부진 회장은 묻기보다 관찰하는 쪽을 택했다. 이 선택은 서로를 시험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판단을 맡기는 태도였다. 이 침묵의 시간은 박서진이 무대 밖에서 지켜온 원칙과 닮아있다. 그는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이야기를 밀어붙이지 않는다. 노래가 필요할 때만 노래하고 말이 필요 없을 때는 침묵한다. 이런 태도는 대중에게는 느리게 전달되지만 한 번 닿으면 오래 남는다. 어쩌면 이부진 회장이 마주한 것은 바로 그 느린 힘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만남이 순탄한 공감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서진의 길은 언제나 안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장르에 대한 편견과 세대의 벽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그는 그 질문들 앞에서
해명하기보다 증명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시간이 지나면 노래가 답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이부진 회장이 체류한 시간 동안 어떤 장면이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방문 이후 그녀의 표정이 이전과 달랐다는 목격담은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굳은 표정도 미소도 아닌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감탄이나 놀람과는 다른 종류의 반응처럼 보였다. 무언가를 다시 계산하는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만남이 단순히 개인적 호기심이나 문화적 관심을 넘어서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박서진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온 신뢰와 태도가 하나의 기준으로 읽히기 시작한 것이다. 예술가의 성공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야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 만남을 통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많은 이들이 이 방문의 의미를 각자의 언어로 해석하던 그 시점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 장면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크지 않았고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도 없었다. 다만 짧은 순간 동안 하나의 공간에 두 사람이 머물렀고 그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박서진의 집안은 무대와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숨쉬고 있었다. 빠른 박자도 극적인 연출도 없이 일상의 속도로 정리된 공간이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악보와 연습 기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화려한 사진 대신 공연 뒤 남겨진 메모들이 걸려 있었다. 무대 위에서 보았던 강한 조명과는 달리 이곳의 빛은 낮고 부드러웠다. 창가에 놓인 작은 의자와 테이블은 휴식을 위한 자리처럼 보였고 그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이부진 회장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말없이 공간을 둘러보았다고 전해진다. 짧은 대화가 오간 순간도 있었다고 한다. 박서진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이부진 회장 역시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한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침묵을 공유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존중에 가까웠다. 서로의 시간을 건너온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처럼 느껴졌다. 이 장면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회자되었다. 특히 방문이 끝난 뒤 이부진 회장이 보였다는 한 가지 행동 때문이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고 한다. 특별한 말도 제스처도 없이 공간을 바라보는 짧은 시선이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로 읽혔다. 문화계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박서진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해석한다. 그것은 화려한 성과나 수치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힘이다. 꾸준함과 절제, 그리고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 선택. 이런 요소들은 화면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공간에서는 분명하게 느껴진다. 이부진 회장이 마주한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박서진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무대 밖에서 그가 자신을 지켜내는 장소다. 소란스러운 평가에서 벗어나 다음 노래를 준비하고 다시 중심을 잡는 공간이다. 예술가에게 집은 휴식이자 재정비의 장소이며 때로는 가장 솔직한 얼굴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그 공간을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로 읽힌다. 이 만남 이후 박서진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설명도 해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다음 무대에서 관객들은 이전과는 다른 집중을 보였다고 한다. 노래를 듣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더 많은 소리를 들으려 하기보다 그 안의 결을 느끼려 했다. 한 예술가의 삶이 음악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부진 회장의 방문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예술가를 얼마나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이다. 무대 위의 순간만으로 그 사람을 정의해 왔던 것은 아닐까. 박서진의 공간에서 드러난 장면들은 그 정의를 조금 느슨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느슨함 속에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된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진다. 이 조용한 방문이 남긴 여운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만남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까? 그 답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장면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여운은 곧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려 하고 있다. 모든 소란이 지나간 뒤에는 늘 조용한 시간이 남는다. 그날의 방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별한 발표도 공식적인 해석도 없이 이야기는 서서히 일상의 표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을 뿐이다. 깊은 물속에서 파문이 천천히 번지듯 이 만남의 여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부진 회장의 발걸음은 단순한 뉴스 한 줄로 정리되기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권력이 예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의 장면이었고, 동시에 예술가의 삶이 어디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말하지 않았기에 더 또렷해진 메시지가 있었다.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태도, 그리고 그 판단을 쉽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절제였다. 박서진에게 이 방문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무대에 서고 노래를 부른다. 과장된 변화도 극적인 발언도 없다. 그러나 그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 달라졌다. 목소리 너머의 시간을 생각하게 되었고, 무대 밖에서 이어져 온 선택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예술가의 진짜 무게는 화려한 순간보다 그 순간을 지탱해온 시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 있다.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거나 신화를 덧씌우지 않는다. 대신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쌓여왔는지를 조용히 보여준다. 박서진의 집이라는 공간은 그 축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였다. 그리고 이부진 회장의 방문은 그 흔적을 잠시 마주한 장면이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을 보고 판단한다. 인기와 수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로 사람을 정의한다. 그러나 이 만남은 그 기준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일깨운다. 보이지 않는 태도와 선택, 그리고 침묵 속에서 유지된 원칙이야말로 오랜 시간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을 말없이 보여준다. 이제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우리는 어떤 예술가를 기억하고 어떤 이야기에 머물러 왔는가? 무대 위에 박서진만을 소비해온 것은 아니었는가? 이부진 회장이 잠시 멈춰섰던 그 공간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거울처럼 작용한다. 답은 각자의 몫이지만 질문을 마주한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권력과 예술이 만나는 방식, 그리고 그 만남이 사회에 남기는 의미에 대해 조용히 묻는다. 어쩌면 이 방문의 진짜 이유는 끝내 한 문장으로 설명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소리보다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 멈춰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박서진의 무대를 보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장면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 오늘의 이 이야기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무대 뒤의 시간과 선택을 함께 떠올리며 말이다. 여러분은 이 만남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그리고 이 조용한 방문이 남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가?